이번 행동 강령을 보니까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고 또 타인에게 정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물론 보유 주식 없지만 배우자가 그리고 장녀가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은 개별 주식보다는 아마 펀드 쪽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 제 자녀의 경우에는 아마 증권회사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 펀드에 아마 일정 부분을 조금 회사의 어떤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시키실 겁니까? 처분시키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하나씩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한국은행 인사팀한테도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하루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 문화일보 오피니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달입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역시 이 철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분배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한쪽이 일방향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 이제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당연히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분배도 잘 돼야만 또 성장 여력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다 승자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 쭉 해서 성장 우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장 우선보다 성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 뒤로 미뤄지는 그런 거를 제가 경계를 했던 겁니다. 성장 지상주의라기보다는 성장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성장 주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분배도 같이 겸하는 균형을 도모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의 정책이?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소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잘 이렇게 좀 작동이 된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관료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말이 되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논리를 보면 나름대로 다 또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도 다 논리가 성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매경 프리미엄의 2014년에 쭉 이제 발언하신 것도 있는데 임금 상승은 신중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임금 상승은 신중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임금 상승은 그야말로 생산성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제가 말씀드린 신중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임금이라는 게 원래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규 고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라는 거, 이건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임금 상승의 신중성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최저임금 16.4% 인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다른 취지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배와 성장 선순환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고 기업의 압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물론 양면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전혀 기업의 압박은 안 된다. 기업에서는 비용 상승 요인이 되지요. 비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압박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판단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최저임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아마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관악가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이주열 총재 후보자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는 그 전에 어떤 좀 짧고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대기업 수출 주도 그런 양적 성장 위주의 좀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표방한 대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그런 차원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연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총재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네, 저희들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거시경제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토록 하는데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에 가장 주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되었을 때 네. 현재 집권 세력은 최경환 부총리의 사실상 그 논리에 눈치나 보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었나. 또 당시에 연이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가는데 큰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다시 이제 총리로 총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또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총재가 된다면 곤란하겠죠. 우선 지난번 때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휘둘 좀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지금 나타난 결과, 다시 말해서 지난번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주택 경기를 활용해서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그 결과를 보고 통화정책이 거기 휘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저희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통화정책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러한 설명 또한 가능하겠으나 네. 2014년 8월 1일 연속적으로 연이어 금리를 인하할 때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척하면 척이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는 점, 그런 차원에서 출범을 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재작년에 그 대우조선 관련해서 구조조정 펀드 만들 때 국회가 그토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못 이겨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펀드의 조성에 관해서 동의를 한 바 있어요. 그렇죠? 동의를 한 바가 있죠. 동의했습니다. 네. 네. 저는 결국 국회가 막은 거죠, 그 실행을. 물론 이제 그때 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피력하신 걸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 가지 또 그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에 마치 전혀 뒷견지고 무책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과 관련해서 발권력을 동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팔짱을 끼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당시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하, 구조조정 펀드에 대해서 정부 압력에 끌려간 문제, 최근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의 발언과 연관해서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 연임을
할 만한 또 나름대로의 자질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말 잘 듣는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 유념하시고 총재직을 수행하시기 바라고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몇 가지 드셨는데 그 예로 볼 때 정말 그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켜야 하지만 정말 일부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의 발언, 예를 들면 아까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도 저는 사실상 통화정책하고 무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 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압력을 가하면 말 잘 듣는 한국은행이 되도록 하는데 마치 총재가 적임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한국은행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한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 정부 정책이 잘못 갈 경우 분명히 비판적 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연민지명 배경에서도 통화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어떤 그냥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시키실 겁니까? 처분시키시겠어요? 예, 뭐 지금 현재 하나씩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한국은행 인사팀한테도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우회적으로 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하루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 문화일보 오피니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달입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역시 이 철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분배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한쪽이 일방향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인데 성장이 없으면 분배는 당연히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분배도 잘 돼야만 또 성장 여력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다 승자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 추구해서 성장 우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장 우선 이번 행동 강령을 보니까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하거나 거래하고 또 타인에게 정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물론 보유 주식 없지만 배우자가 그리고 장녀가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은 개별 주식보다는 아마 펀드 쪽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 제 자녀의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 펀드에 아마 일정 부분을 조금 뭔가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잘 이렇게 좀 작동이 된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관료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말이 되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그 논리를 보면 나름대로 다 또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도 다 논리가 성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매경 프리미엄의 2014년에 쭉 이제 발언하신 것도 있는데 임금 상승은 신중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보다 성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 뒤로 미뤄지는 그런 거를 제가 경계를 했던 겁니다. 성장 지상주의라기보다는 성장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성장 주도로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 분배도 같이 겸하는 균형을 도모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의 정책이?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